안녕하세요.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사의 양력 사항입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나 참고 자료에 요청이 있을 경우 연락할 메일과 전화번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6 공정관리 절차 수립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챕터 6 공정관리 절차 수립은 6-1 공정관리 기법 결정하기와 6-2 공정관리 대상 결정하기, 6-3 작업 분할하기, 6-4 단위 절차 수립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계약 문서를 검토하여 공정관리 적용 기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 문서를 검토한 후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유 여부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관리 목적에 적합한 공정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퍼트 및 CPM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작성 기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공정관리 단계별 작성 기법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가장 용도에 맞는 적용 기법 및 작성 기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문서입니다. 계약 문서에는 도급 계약서와 공사계약에 대한 특수 조건, 공사계약에 대한 일반 조건, 특별 시방서와 설계서가 있으며 기타 자료로는 입찰 안내서와 현장 설명회와 발주자의 질의 내용 응답 등이 있습니다. 이때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장 적절한 공정관리 기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관리 기법의 종류 첫 번째 사항으로 칸트 차트입니다. 칸트 차트는 1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의 프랭크포드 병기청의 헨리 L. 카트에 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칸트 차트는 바 차트의 일종이며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칸트 차트의 예를 보면은 요소 작업 시간이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내부에 붉은 선으로 바로 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 작업의 실적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칸트 차트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지만 작성과 이해가 쉬워 오늘날 실제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정기법의 하나입니다. CPM은 각각의 요소 작업에 소요되는 작업 기간들과 순서가 지정이 되면은 네트워크의 계산을 통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과 각각의 작업 요소들의 빠른 시작 시간 early start, 빠른 종료 시간 early finish, 늦은 시작 late start, 늦은 종료 late finish 시간 및 각종 여유 시간 등을 제공하여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CPM 기법은 원가와 자원 등 프로젝트 관리의 또 다른 중요 요소들과 연계 활용하여 통합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퍼트의 공정관리 기법은 네트워크 기반의 공정관리 기법으로
1958년 미 해군의 폴라리스 미사일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요소 작업의 시간을 산정할 때에 확률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CPM에서의 작업 기간은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정적으로 예측하여 네트워크를 계산한 반면에 퍼트에서는 경험이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각각의 요소 작업의 작업 기간을 확률 분포로 표시하고 가중 평균치를 이용한 3점 시간 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기간을 추정합니다. 공정관리 기법 중 ADM, 즉 Arrow Diagram Method 공법입니다. 요소 작업을 화살표상에 표시하는 CPM 네트워크 공정 작성 기법입니다. 각각의 화살표는 노드로 연결되고 길이의 변화를 통해 요소 작업의 작업 기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ADM은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고 복잡한 공정 작성 시 불필요한 더미와 요소 작업을 필요로 하는 등 사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공정관리 기법 중 PDM, Precedence Diagram Method, 즉 PDM 방식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PM 네트워크 공정 작성 기법입니다. PDM은 ADM에 비하여 공정 네트워크 계산이 용이하고 요소 작업 간의 관계를 보다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작업 기간을 표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 1-3 작업 기간 베타 분포 및 3점 시간 추정 기법입니다. PDM 공정관리 기법에 있어서 그림 1-3 작업 기간 베타 분포 및 3점 시간 추정 방법은 세 가지의 시간 개념에 입각하여 활동 시간 분포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A는 낙관적인 시간으로서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에 최단 작업 기간이 되겠으며, M은 최적의 시간으로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 작업 기간을 4배를 곱한 거고, B는 비관적 작업 시간으로서 가장 불리할 경우에 작업 기간을 합한 후에 6을 나누어서 나온 작업 기간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관리 기법 중 LOB입니다. Line of Balance인데, LOB는 그림 1-4와 같이 목표 대비한 진행률의 관리 및 요소 작업 상호 간의 충돌 등 연관 관계에 중점을 두어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LOB는 또한 반복적인 요소 작업이 많을 경우에 사용이 되며, 각각의 요소 작업은 차트상에서 선, 라인으로 표시되고 선의 기울기는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공정의 균형에 문제가 발생하면 2개 이상의 요소 작업의 선이 교차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해당 요소 작업 간 간섭이 발생된 것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푸집 공사와 철근 공사가 중간에서 교차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간섭이 발생한 것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정관리기법 중 매트릭스 스케줄은 고층 빌딩과 같이 반복 작업이 많은 건설 프로젝트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입니다. 그림 1-5와 같이 세로축에는 각각 층을 표시를 하고 또 가로축에는 수행되어야 될 철근 조립,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 요소 작업을 표시하여 각각의 요소 작업의 담당자가 자신들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셀에는 시작일과 종료일, 실제 시작일, 종료일을 기입하여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공정관리 기법의 종류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비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칸트 차트는 직관적이며 이해가 쉬운 반면에 요소 작업 간 선후행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퍼트와 CPM 공법은 대규모의 복잡한 공사에 활용이 가능하며 요소 작업 간 선후행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 작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LOB는 공정의 작성이 간단하며 진도율 표기가 가능하고 요소 작업별 생산성 비교 검토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프로젝트에는 적용이 곤란하고 매트릭스 스케줄 또한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 공사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선후행 요소 작업과 각각의 진행 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단점 사항으로서는 복잡한 프로젝트의 적용이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적용 방법은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챕터 6-2 공정관리 대상 결정하기입니다. 학습의 목표는 계약 문서를 검토하여 공정관리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 문서에 공정관리의 범위에 대한 지정이 없을 경우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정관리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각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공정표의 종류를 보면은 종합 공정표는 마일스톤 또는 마스터 스케줄이라고 얘기를 하며 공기의 중요한 작업들로 구성된 주요 완료 시점이 표시된 기본 공정계획표를 말합니다. 레벨 2의 공정표는 요약 공정표라고도 하며 서머리 스케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설계와 구매, 시공, 시운전 시에 각각 요약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정표를 말하며 관리 기준 공정표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공정표로서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되는 공정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벨 4의 공정표는 상세 공정표로서 주로 디테일한 면이 포함된 설계와 구매, 시공, 시운전과 관련된 상세한 공정표를 말합니다. 우편에 나와 있는
주공정계획은 전체 공사의 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주공정선상에서 공기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작업들로 구성된 공정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리기준공정이라는 것은 공사 착수 전후 기점에 제정되는 공정표로서 전체 프로젝트의 시작과 각 작업의 선후관계 등을 포함하는 기준 공정표가 되겠으며, 목표 공정은 현재의 공정표에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를 말합니다. 상세 공정표는 작업반에 할당될 일간 작업 또는 주간 작업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세부 공정표를 말하며, 마스터 공정표는 마일스톤 일정이 표현된 공정표를 말하며, 구매 공정표는 자재, 장비, 청구, 구입, 현장 인도 등과 같은 구매 프로세스의 일정을 정의한 공정계획표가 되겠습니다. 챕터 6-3 작업의 분할하기입니다. 학습 목표는 설계적산을 계획 공정표화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요소작업 분류를 기초로 하여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표의 사용 목적과 사용자 관리 수준 등을 파악하여 작업 분할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사 담당자와 계약 서류를 분석하여 상하 수직 체계 구조에 의거 최하위 단계에서 단일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나 부위로 분류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번호 체계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분류 체계는 WBS라고 하며 워크 브레이크 다운 스트럭처를 앞 글자를 약어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WBS는 사업 관리의 모든 분야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업무 분류 체계에서 정의하는 업무 요소들은 첫 번째로 공정 관리를 위한 작업 번호 체계와 원가 관리를 위한 사업비 계정 또는 비용 번호 체계, 그리고 설계 관리를 위한 도면 번호 체계, 구매 관리를 위한 기자재 번호 체계, 그리고 문서 번호 체계 등 사업 관리의 모든 분야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하게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 착수와 함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업무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업무 분류 체계의 정의입니다. 업무 분류 체계는 사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체 업무를 조직화하고 정의하는 업무 위주의 작업 단위의 가계도, 즉 패밀리트리 다이아그램으로 최종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노력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서 업무를 계획하고 통제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합니다. 업무 분류 체계에서 정의하는 업무들은 업무 요소 WBS 엘리멘트라고 쓰며, 업무 요소들은 상호 독립되어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서비스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류 체계는 사업의 업무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단계로 내려갈수록 사업 목적물을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업무 분류 체계의 기능은 전체의 건설 사업 관리를 통합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에 적용이 됩니다. 사업
계획의 수립과 사업 예산 편성 및 사업비 관리, 공정계획 수립 및 관리, 사업 수행 성과 측정 및 분석, 설계 및 문서, 계약 및 기자재 관리 등에 적용이 됩니다. WBS를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수행하는 활동을 분할하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일정 및 자원, 소요량의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며 세분화된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를 할당할 수 있어 효과적 관리가 가능하며 표준화된 프로젝트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개선합니다. 작업의 논리관계를 파악하며 진행 중인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비용과 일정을 연계한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을 하며 전사적 자료 축적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챕터 6-4 단위 절차 수립하기입니다. 학습 목표는 각종 건설 공사를 주어진 내에 완성하기 위해서 공법 및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절차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 수행 계획에 의거하여 보다 세분화된 작업 일정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수립된 계획에 의거 공사를 일정 기간 수행한 후에 작업의 진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절차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진도 측정 후 실적 자료를 토대로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절차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 순서의 결정 방법입니다. 작업 순서의 결정 요인은 공정 관리에서 작업들 간의 상호 관계란 작업들 간의 선후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활동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술적 제약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으며 작업 상호 간의 관계상 선행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후속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2층 골조는 1층 골조를 완성한 다음에야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기술적인 절차에 의해서 순서가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작업 순서 결정 방법의 두 번째 제약사항으로 자재의 특성상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에서 다루게 될 자재의 특성이 활동의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즉, 발화 가능성이 높은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 근처에서 용접 자국과 같은 발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약사항은 안전관리상의 제약사항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때에 이들 작업들이 갖는 관계의 특성상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와 작업 여건의 특성상 안전과 관련하여 추가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의 제약사항은 관리 목적상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의 품질과 관련하여 동절기에 물공사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관리의 목적에 의해서 발생되는 제약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제약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체계상 상위에 놓인 주요 작업들의 작업 유소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네트워크 작업을 위해 작업별로 각 작업에 속한 세부 작업들의 논리를 별도로 구성하고 서로 다른 작업에 대한 세부 작업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주요 작업들 간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활동기간 산정 기준에 있어서 주요 공정의 선택입니다. 전체 공사를 이루는 각 단위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예상되는 소요기간은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대상공사의 총 작업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작업들을 대상으로 각 활동기간이 먼저 산정되어야 합니다. 공사 시간은 네트워크에서 여유 시간이 없는 주 공정 활동들을 각각의 활동 기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주 공정 활동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활동 기간의 산정 방식은 활동 기간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작업 양을 기본으로 작업 구조의 구성, 장비의 선택이나 공법 등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부 작업들의 활동 기간은 투입되는 작업조와 그들의 생산성에 종속되는 변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활동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경제성이 높은 작업 인원과 장비의 조합을 가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후 여건과 파업 등과 같은 공사의 내외적인 불확실성은 활동 기간의 편차를 발생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활동 기간의 산정입니다. 주요 공정에 해당되는 공사의 소요 기간이 소단위 공정인 활동들의 선후 관계와 각 활동 기간에 의해 선정되듯이 단위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 기간은 그 활동을 이루는 자원별 활동들의 작업 절차와 그들 각각의 자원별 활동 기간에 의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자원별로 각 활동의 작업 기간은 각 작업조 및 해당 작업조의 생산성과 함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자원별 활동들은 활동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작업조와 생산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챕터 6 공정관리 절차 수립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챕터 7 공정관리 툴 활용에 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